네, 방송 언어 10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수업에 이어서 이제 불규칙 용어 어간의 표기에 관해서 표음주의 표기법에 대해서 계속 배우도록 할게요. 강의 자료 이쪽에 지금 6번 어간의 끝 비읍이 우로 바뀔 적. 그래서 어간 말은 비읍이 우로 바뀐다. 이거 소위 이제 비읍 불규칙 동사에 해당하는 그런 예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것도 이런 배경이 생긴 것도 이제 비읍 정칙이 있잖아요. 잡다, 잡고, 잡으니 이런 경우는 이제 원래 15세기에도 어간 발음이 비읍이었던 애들이고 이런 지금 현재 불규칙의 양상을 보이는 이제 우로 바뀐다. 이제 모음 어미 앞에서 역시 바뀝니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들 앞에서 바뀌게 되는데 이런 형태들은 원래 지금은 비읍으로 되어 있지만 15세기에는 순경음 여러분 알죠? 순경음을 용어 어간의 발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칙과 뿌리가 달라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반치음 얘기했다시피 이 순경음도 이 문자가 나타내는 음소가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불규칙의 양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국어사적 배경이 있다. 특정 음소의 소멸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불규칙의 그 원인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하도록 하고, 특히 이 불규칙 동사, 비읍 불규칙의 경우에는 모음조와 문제가 조금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밑에 먼저 돕다와 곱다의 예를 보면 여러분들 평상시에 늘 쓰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도와, 도와서, 도와도, 도왔다, 고와, 고와서, 고와도, 고왔다인데 거기 지금 바로 위에 보면 괴롭다, 그 다음 맵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제 가깝다도 마찬가지고요. 양성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가까와, 그 다음에 괴로와, 매워는 그렇게 생각이 좀 되게, 왜 굳이 음성을 선택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아름다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웠다. 그러지 말란 법은 왜 없냐. 근데 이게 이제 규정으로 되면서 사실은 이제 모음 조화가 국어의 역사에서 통시적으로 현대에 오면서 점점 모음 조화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확연한 돕다 곱다의 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의 형태, 즉 월을 선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 규정이니까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바로 괴로워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기가 가까워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가까워 괴로워라고 음성 모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표기로서는 도와 고와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금 이제 음성의 워 형태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억하도록 하고, 지금도 이 문제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아름다웠다가 맞냐, 아름다웠다가 맞냐. 근데 이제 여러분 세대는 좀 헷갈려 하지는 않지만, 이제 89년 이전에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은 조금, 그전에는 이제 아름다웠다, 가까웠다, 이렇게 쓰는 것이 선생님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음성모음 형태, 그리고 이제 돕다 곱다만 예외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비읍 불규칙 동사 용언의 그런 표음주의적 표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하다의 활용해서 어미 아가 여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학교문법에서 이것은 이제 여변칙이다, 이제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여변칙이란 용어가 맞냐 안 맞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아직은 학교문법에서 이제 여변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하어, 하어서, 하오도, 하어라, 하었다. 근데 발음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선생님 지금 다 그렇게 발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이 하다의 경우에는 항상 여로 발음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어가 안 되는 게 아닌데도. 그래서 이것은 여변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고, 당연히
이제 실제 발음을 반영해서 이게 고치지 않고 실제 발음을 반영해서 하여, 하여서, 하여도, 하여라, 하였다와 같이 하고 이들을 학교문법에서는 여변칙, 여불규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8번, 9번이 이제 학생들이 좀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왜냐하면 기본형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이르다, 노르다, 누르다, 푸르다. 9번도 보세요. 가르다, 거르다, 구르다, 벼르다, 부르다, 오르다, 이르다, 치르다처럼 기본형, 사전에 등재되는 렉시컬 엔트리, 사전에 등재되는 기본형의 형태가 거의 흡사해요. 흡사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변칙이냐 이렇게 헷갈려 하는데 일단은 8번의 얘는 다 역시 이것도 모음어미 앞에서의 형태들이 이제 자음어미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이르고 노르고 뭐 누르고 뭐 가르고 거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암기 팁을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주면 이르다의 경우에는 이르러 이르렀다처럼 러가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러니까 말로는 어간의 끄듬절 르 뒤에 오는 어미 어가 러로 바뀐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러가 등장하는 거예요. 못 보던 러라는 단어가 음절이 그래서 그걸 러불규칙이라고 학교문법에서는 부르고 주로 여기 이 단어들은 누르다 푸르다 이렇게 색채어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단어들 이제 여러분들이 러가 붙어서 말이 돼 가르러 거르러 부르러 벼르러 부르러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다음 9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부사영업이 어가 붙는 형태를 발음을 해보면 돼요. 갈라, 길러, 걸러, 별러, 불러, 올라, 일러, 질러 이렇게 됐죠. 그렇더니 기본형의 르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본형의 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은 르 불규칙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형의 르가 사라져. 여기서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9번에서 설명은 어간의 끄듬절, 어간 발음 르에 의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 어가 라로로 바뀔 적에 라고 이제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기본형의 르가 사라졌기 때문에 르불규칙이다. 위에는 러로 바뀌었으니까 러불규칙이다 라고 하면 기본형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오는 혼란은 조금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다음 중 활용의 형태가 다른 것하고 기본형을 딱 줘버리면 기본형만 가지고 이제 헷갈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하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강의 자료 3쪽으로 가주시고요. 강의 자료 3쪽 현행 학교 문법에서의 불규칙 용언. 지금 우리는 교재 155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강의 자료 이제 현행 학교 문법에서 불규칙 용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맞춤법에서는 이게 무슨 불규칙이다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교재에도 있지만 어간의 불규칙이 있고 어미가 불규칙해지는 것이 있고 어간과 어미가 모두 불규칙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간의 불규칙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읒 불규칙, 디귿 불규칙, 비읍 불규칙, 그 다음에 르 불규칙, 우 불규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을을 가지고 있는 어미, 음연, 그 다음에 은이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그러면 이제 어서 와서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경우에 시옷이 탈락한다. 네. 그다음 디귿 불규칙도 환경도 동일하고요. 우리가 앞서 배웠다시피 디귿이 리을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 비읍의 경우도 역시 환경은 결합하는 어미의 환경은 동일하고요.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게 되죠. 누워 더워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르 불규칙의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만 그래서 길러, 흘러, 달라 이렇게 바뀌게 되죠. 우 불규칙은 푸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미가 불규칙한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 불규칙이었죠. 그래서 여 불규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 불규칙 우리가 이제 이르러, 푸르러, 누르러 배웠고 그 다음 우리가 표기법으로는 맞춤법으로는 굳이 배울 필요 없는 학교문법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표기법에서 이거는 굳이 얘기할 표음주의나 표의주의에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것들은 다 쓸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정확한 문어 화법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의 불규칙을 이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라. 너라 불규칙. 원래는 이제 가거라, 거라인데 오다의 경우에만 너라가 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먹어라, 뭐 잡아라 이런 것들이 이제 너라 불규칙. 오 불규칙은 의고적인 표현 중에 그러니까 다오, 달다라는 용언어가는 오로지 나에게 다오 이 경우에밖에 안 쓰여요.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간어미의 불규칙은 이제 히읗 불규칙이라고 해서 여기 조타를 제외한 모든 히읗 받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하이에서 뭐 이런 애들 우리 앞서 배웠었죠?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뭐 깜에서 뭐 이런 것들. 네. 자, 그래서 그 밑에 지금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차시에도 설명을 했지만 밑에 설명을 보면 강의 자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리을 탈락하는 경우와 의탈락의 경우에 현행 학경문법에서는 불규칙 유형을 그러니까 불규칙 선생님은 불규칙 동사라고 배우기는 했어요. 르불규칙은 아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불규칙 용언 어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뭐 다음 중 불규칙이 아닌 것 이렇게 물을 때 얘가 들어가요. 그리고 공시 같은 것에서도 들어가니까 그런데 걸려들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에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네, 그 다음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 리을 탈락과 의탈락이 이전에는 불규칙 간주되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들의 분포가 다른 불규칙 어간들과는 달리 굉장히 예외 없이 이루어집니다. 뭐 크다, 끄다 뭐 다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다면 의가 탈락하기는 하지만 그 용언 어간의 활용 패러다임에서는 아주 규칙적으로 예외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학교문법에서 불규칙 동사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탈락의 예가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모음음이 이제 특히 이제 어간이 의가 사라지는 이런 경우 그거는 이제 예측되기 때문에 의가 탈락하지만 불규칙은 아니고요. 강의 자료 4쪽으로 가서 역시 리을 탈락의 경우에도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해놓은 것들이 보이죠? 나는, 나니, 나시 이런 경우들도 이 경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니은으로 시작하는 경우, 또 뭐 특정의 관형형 은 할 때 뭐 의시, 주체 존대의 시는 예를 들면 잡으시에서 보는 것처럼 원래 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잡을 뭐 이럴 때 의를 두음으로 가지고 있는 어미 씁니다, 씁니까와 같은 예외 없이 리을이 역시 탈락해요. 그러니까 환경은 좀 복잡하지만 역시 예외 없이 규칙적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불규칙에서 불규칙 용언 어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제 얘기한다 하더라도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의 3.1.4.2 교재의 3.1.4.2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및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앞서 배웠던 것은 아주 규칙적인 고용과 활용의 경우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표음주의적인 불규칙 동사에서 보이는 예외적인 것들도 배우기는 했습니다만은 대개의 경우 현행의 형태 음소적 원리, 어간과 어미가 분간되어 적는 표의주의 표기법의 기본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어떤 그런 형태론적인 그런 범주라고 한다면, 지금 3.1.4.2에 전미사가 붙는다든지 접두사가 붙는다든지 합성어를 만드는 그런 상황은 조금 더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즉 표음주의가 반영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접미사나 접두사가 붙는 것을 소위 파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합성어도 이들은 소위 말해서 word formation, 단어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감과 체언어감과 조사가 결합되거나 용언어감과 어미가 결합되는 환경은 굉장히 생산적이에요. 반면에 새로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샛노란 할 때 샛노란이라는 그 접두사가 붙은 그 파생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사실 중세국어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새로운 단어, 워드 포메이션의 단계는 파생, 또 합성어, 합성어는 어기와 어기가 결합하는 사과나무 이런 것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공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과거에 이미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규칙성보다는 예외성도 좀 있고 해서 앞에서 봤던 체언어간의 조사가 만나는 고경이나 용언어간과 어미가 만나는 활용보다는 훨씬 더 좀 표음주의와 표의주의의 갈등을 보이는 그런 표기의 양상들이 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놨죠. 체언과 조사의 결합, 용언의 어간과 어미의 결합은 아주 생산적이며 규칙적이에요. 전반적으로. 물론 불규칙 동사와 같은 예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접사, 이제 fx라고 해서 접사, fx 안에는 접두사와 접미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접두사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요소들로 그것들이 결합하는 어구는 대체로 좀 제한적이다. 그래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좀 비생산적이고 불규칙한 예들이 많다 보니 우리가 불규칙하니까 표음주의를 선택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표기 규정의 예외들이 좀 많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좀 외울 게 많고 출제자들은 좀 꼬아서 함정에 빠뜨릴 그런 예들이 많다는 뜻이 됩니다. 네, 먼저 밑에 설명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접두사나 접미사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새로운 단어 형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 형성된 단어의 수도 대단히 많은 것들, 이런 것을 프로덕티브하다, 생산적인 경우다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반대로 단어 형성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 형성된 단어의 수도 많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위 전자의 경우, 뭐라고요? 생산적인 경우. 생산적인 경우, 그런 경우는 원형을 밝히는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선택하고, 반면에 단어 형성의 양태가 소극적이고 소수 단어에만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형을 밝히지 않는 소리 나는 대로의 좀 더 예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표음주의 표기법을 대체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접미사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 19항부터 이제 26항까지 있고, 이제 접미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이 챕터와 관련되는 규정이 26항까지요. 접미사는 26항까지죠. 그래서 265조, 우리 교재의 이제 부록 부분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부록 부분인데, 265쪽을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래서 265쪽부터 271쪽까지가 접미세에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1쪽부터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274페이지까지가 이제 합성어, 접두사하고 이제 합성어의 경우고, 그 다음에 준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접미사가, 그럼 우리가 예측하기에도 어떻게 돼요? 접미사가 상대적으로 생산적이니까 접미사가 붙는 경우는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선택했구나, 형태음소적 표기법을 선택했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항부터 26항까지인데 지금 교재에는 지금 158페이지 보면 20항하고 22항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본문 안에서는 이것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19항부터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19항 먼저 잠깐 볼게요. 그래서 265쪽 부록이죠. 265쪽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한번 지금 그 교재 265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19항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19항은 어간에 이나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뭐예요? 이거 명사파생 전미사죠. 명사파생 전미사고 결국 파생명사가 만들어지는 그런 예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즉 파생 부사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뒷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파생 전미사 이나 혹은 그리고 파생 부사 파생 전미사 이나 히가, 그러니까 이는 부사 파생 전미사도 있고 명사 파생 전미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산적인 전미사라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66쪽을 여러분 함께 보면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길이, 깊이, 높이, 뭐 선생님이 굳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죠. 벼훌치나 쇠붙이는 국외음화를 겪은 상태로 읽어봐야겠죠. 잘 안 쓰는, 쇠붙이는 몰라도 벼훌치는 거의 쓰지도 않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단어들을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좀 아마 학년이 높은 친구들은 뭐 맞춤법 준비들 좀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뜻이야? 요즘 쓰기나 해? 이 단어 뭐지? 하면서 찾아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안 찾아본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혹은 미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걸음, 묶음, 뭐 얼음, 엮음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가치, 구지, 국외음화. 이제 우리 그 표준 발음법에서도 발음과 관련되는 것에서 배웠죠. 실제 발음과는 달리 뭐 조의, 직구지. 조의라는 말도 거의 옛날에는 좀 썼어요. 조의하자, 뭐 좋게 하자 이런 뜻인데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밝히, 익히, 작히. 뭐 밝히나 작히 잘 안 쓴다는 느낌이 딱 들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전에는 등재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266쪽 이 다만이나 붙임 조항이 이제 여러분들 이 그 문어화법에 해당하는 한글 맞춤법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다만이나 붙임 조항이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네, 시험에서. 그러니까 내 시험을 꼭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러 가지 그 국어 능력과 관련되는 공시든 뭐 그런 시험들에 많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조항을 보면 그럼 다만 조항은 뭐겠어요? 지금 본 그 규정에서 다 분간하여 적는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선택했으니까 다만은 그렇지 않은 표음주의를 따라야만 하는 그런 예들을 소개하고 있겠죠. 그래서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라 바뀐 것이라 하더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그러니까 원래 뜻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것만 알아두면 돼요. 이 단어 형상과 관련된 전미사가 붙거나 접두사가 붙거나 합성어가 되는 것에서는 두 형태, 이제 두 개가 결합을 하는 경우잖아요. 두 형태 중에 한 형태만이라도 덜 생산적이고 의미가 불분명하다. A와 B가 만났을 때 접두사건, 전미사건 각각 어기건 둘 중에 하나만 의미가 애매하거나 생산성이 없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즉 뭐예요? 소리 나는 대로 적게 됩니다. 표음주의 표기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 둘 다는 당연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원래의 원형을 밝혀 적을 수 없는 의미가 불분명하고 비생산적일 때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굽돌이, 다리, 목걸이, 문열이, 코끼리, 걸음, 고름, 노름.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단어 노름. 이게 꼭 놀다랑 관계 있다는 전혀 놀이가 있잖아요. 다르다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그 어간의 원 의미가 정확하게 분석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걸 놀 플러스 음으로 분석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놀다는 어떤 놀다냐 도박하다의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뭐 고름, 걸음, 뭐 코끼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와서 그 끼리가 뭔데요? 코가 긴데 그럼 끼리는 뭔데? 끼리가 뭔지 모르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뭐 이것도 뭐 어차피 소리 나는 대로지만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기왕
봤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찾아볼 것 같아요. 그냥 중요한 거는 받아 써도 되고 뭐 알고 있는 건 넘어가도 되고. 굽돌이라는 단어는요. 굽돌이라는 단어는 방안 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벽이 있으면 벽에 그 밑 부분이 있어요. 요즘은 어떠냐면 그 굽돌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살짝 턱을 두거나 그러는데 그 방안 벽이 있은 그 벽의 밑부분을 굽돌이라고 해요. 벽의 밑부분, 굽돌이. 그래서 그 뭐 혹은 그 밑부분에 뭐 붙이는 종이 뭐 이런 것을 굽돌이라고 합니다. 거의 안 쓰는 단어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단어인데 목걸이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역시 여러분들 혹시 달거리 알아요? 달거리. 이제 아마 알 겁니다. 여학생들이 달거리 혹은 월경 혹은 뭐 맨스라는 말도 썼었고 요즘은 다 생리라고 하죠. 생리라고 하는데 이제 생리를 이제 달거리라고 해요. 근데 이 거리라는 말은 원래 병이거든요. 그래서 병을 말해요. 혹시 볼거리라고 하는 병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이거 볼거리 생길까봐 다 예방접종 볼거리 무슨 100일에 뭐 합해가지고 뭐 예방접종을 합니다. 선생님도 하도 오래전에 18학번 아들이는 얼마나 오래전에 예방접종 했겠어요. 그래서 거리가 병이에요. 그래서 목걸이는 목병이고, 그래서 목걸이는 표의주의적 표기법을 한 목걸이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목에 거는 것이지만 목걸이는 목병이에요. 요즘은 목병 걸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달거리도 일종의 병처럼 생각을 한 것이죠. 볼거리, 달거리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열이는 뭐냐면 이거는 자 문열이로 쓰니까 되는데 사실 어원이 있어요. 문 플러스 열이에요. 문 말 그대로 문이요. 도어. 그 다음에 열은 열다고 이는 명사파생 점이사요.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는 것. 정확한 의미는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달리 강아지나 고양이는 한 배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죠. 그래서 제일 먼저 태어나는 게 맛새끼. 그러니까 아이처럼 맛강아지, 맛고양이 제일 먼저 태어나는 그 한 배에서 태어나는 그런 새끼를 문을 열고 나온다. 이게 자궁의 문을 열고 이제 태어나는 그래서 문열이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고 보니 아는 만큼 보인다 하고 지금은 쓰지 않습니다. 거의 쓰지 않는 그런 단어기는 하지만 이렇게 알아두면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 있는 거고. 자, 다리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실시간 수업이나 강의실에 하면 학생들 이렇게 이거 설명을 해주면 다 무릎을 탁 치는데 자, 이 한자는 선생님도 잘 모르는 한자예요. 무슨 한자를 떠나서 이 다리는 도대체 무슨 다리일까요? 분명히 우리 지금 걸어다니는 다리는 아니죠. 그랬으면 다리 각자를 썼을 텐데 이 한자는 채자예요. 채자. 자, 그러면 무슨 채자인지 되게 궁금하죠. 혹시 여러분들 가채라는 말 알아요? 가채. 자, 또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정조가 1788년에 이 가채를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답니다. 뭘까요? 좀 아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전에 일종의 가발인데 이제 장식용 가발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자들 왜 이제 그 신윤복의 미인도 이렇게 막 허리에 잔뜩 올리고 또 이제 왕비들도 막 이렇게 올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머리를 꾸미기 위해 다른 머리를 덧대는 것. 말하자면 뭐 부분 가발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더 멋지고 더 풍성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려고. 근데 그게 너무 사치스럽고 뭐 이러니까 정조가 여자들한테 못하게 했는데도 절대 그게 안 됐대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참 인간이면 모두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 채자는 뭐냐면 일종의 가발이라는 뜻이에요. 가발의 일종. 꼭 오늘날의 가발하고는 다르지만 그래서 머리카락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채는 뭐냐면 더할 가자에 이 채를 더하는 거니까 가채가 일종의 가발처럼 장식 가발 같은 거. 그게 그 다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머리에 달잖아요. 이렇게 뭐 꽂거나 어떻게 했겠죠? 달 플러스 2예요.
달 플러스 이. 자, 이런 배경 설명을 들으니까 분석은 됩니다. 분석은 되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거를 원형을 밝혀 적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죠. 이처럼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 우리 좀 전에, 좀 전은 아니군요. 네. 불규칙 동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차시와 요번 차시에서 불규칙 동사에서도 역사적인 배경은 있었어요. 어떤 소리의 변화와 관련된 다 있었지만 이것도 역사적 배경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원형을 밝혀 적을 수 없는 어휘화, 화석화된 예들이기 때문에 다 표음주의 표기법, 소리 나는 대로 쓴다라고 규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영어 단어 열심히 외웁니다만은 정말 다양한 우리말 단어들이 지금은 안 쓰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부침항을 보겠습니다. 19항의 부침항을 보면 266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재 266쪽 계속 보고 있습니다. 부침항을 보시면 어간의 이나 이의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그래서 원래는 귀먹다가 이제 이제 용언 동사인데 여기에 이제 어리가 붙어서 품사가 명사로 바뀌어 버렸죠. 그러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까마타도 마찬가지고 이런 단어들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겠죠. 뜨덕이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느낌이 뭔가 뜯는 것과 관계가 있겠죠. 뜨덕이는 조각조각으로 찢어내거나 뜯어내는 것, 네, 이런 것들 혹은 막 뜯어낸 그 조각 자체도 뜨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 그런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267쪽에 가면 올가미도 있고 주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사로 바뀐 것, 네, 검다가 거뭇거뭇 의성의태어들이 지금 그러니까 첩어라고 하죠. 첩어라고 해서 이렇게 겹쳐 나오는 의성의태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첩어, 중첩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뭇거뭇 불긋불긋 다 있죠. 비로소예요. 비로서 아니고 비로소. 여기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들 가운데 뜨덤뜨덤은 뭘까요? 뜨덤뜨덤. 이것도 뜯는 걸까요? 뜨덤뜨덤은 이거는 좀 뭐랄까 우리가 지금 글을 서투르게 읽거나 더듬거리며 말하는 걸 우리가 더듬더듬이라고 하잖아요. 더듬더듬 말한다. 이 뜨덤뜨덤이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을 때 아주 이렇게 좀 서투르게 읽고 그 다음에 더듬거리고 어눌하게 말하는 것을 뜨덤뜨덤. 바투라는 말은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써요. 지금도 바투잡다. 선생님 지금 우리 아들 나중에 바투라는 단어랄까. 야, 너 그거 바투잡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잡아. 바투잡다라는 것은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과제를 내는 게 너무 기간을 바투잡고 내는 거 아닐까요? 그럼 뭘까요? 기간을 좀 짧게 내거나 그러니까 물건과 물건 사이를 가깝게 하거나 아니면은 기간이나 시간을 이제 짧게 하는 것, 물건이나 시간의 길이를 짧고 가깝게 하는 것을 바투라는 부사를 씁니다. 나는 이거 굉장히 많이 써요. 아마 내가 쓰는 표현 중에 좀 의고적인 표현, 교수님들은 다 알아듣는데 간혹 조교들이 교수님 그 단어 너무 많이 쓰시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죠. 컨텍스트 클루가 있으니까 문맥 단서가 있으니까 대충 알아는 듣는데 신기하다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오긋이라는 단어도 잘 모를 텐데 오긋은 뭘까?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오긋. 이렇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안으로 다 안쪽으로 오그라들어져 있는 모양, 오그라진 모양.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뭘 굽거나 아니면은 색종이 같은 걸 뭘 만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오그라뜨려서 놓는 것, 그런 것을 오긋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조사로 바뀐 것, 남아, 붙어, 조차.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남다, 그 다음에 붙다, 줬다라고 하는 용언 어간이었어요. 동사 어간인데 이들의 이제 부사형 어미가 사실 다 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특수 조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와서 원래 남다라는 용언 어간, 붙다라는 용언 어간, 줬다라는 용언 어간이 의미가 남아있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애매하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지금 다 손이 나는 대로. 그래서 이 부침조항에서는 문법 범주축 품사가 바뀐 것들은 다른 의미에서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소리 나는 대로 적기로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봅시다. 아이고, 시간이 조금 그러면 2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3차 시에서 지금 강의자료 4쪽의 20항부터 강의자료 4쪽의 20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19항까지 살펴봤고요. 네, 수고했습니다. 3차 시 수업에서 봐요.